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500. 2? 1? 5? 아, 전혀 들리지 않아요. 자, 이 문제가 아주 인기가 많네요. 이 문제. 자, 우리가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C와 D 또는 D와 E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우리가 그러면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우리가 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 얘는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오펙을 해. C, D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곱하기 1을 하겠지. 더하기 D, E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D, E가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일렬로,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를 해. 그럼 얘도 똑같이 5팩 곱하기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구할 때 D가 이웃하는 경우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 구할 때 CD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C, D, E가 이웃하는 경우를 여기서 빼줘야 돼. 이렇게 빼줘야 돼. 이건 CD가 이웃하는 경우였고 여긴 D가 이웃하는 경우였는데 여기서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CD가 이웃한다고 하면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CD가 이웃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그럼 4팩을 하시고 여기 주의해야 돼. 여기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3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3팩을 쓰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중복되는 경우를 빼려고 하는 건데요. 중복된다는 것은 CD가 이웃하고 D가 이웃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돼서 CD가 이웃하는 경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CD, 똑같은 걸 뭐 알았어? CED, 이거는 우리가 CD가 이웃하고 ED가 이웃하는 경우, D가 이웃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CDE라는 놈하고 EDC, 이 경우만 되니까 곱하기 2만 하는 거지. 곱하기 2만. 네모하는 있는 애가 전부 다 일렬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얘가 CDE랑 말을 못해. EDC 이렇게 이 경우만 하면 된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여기를 3팩을 하지 마시고 2를 곱한 걸 빼시면 돼요. 알겠어요? 됐죠? 좋습니다. 야, 내가 모든 문제 다 풀어도 우리 시간 남지 않을까? 남아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도 시간 남을 것 같은데? 자, 또 질문이요. 509번. 아까 얘기했죠. 미안해요. 이 문제 끝나면 다시 얘기해 주셔야 돼. 내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이 문제 풀다 보면 다 까먹어. 무슨 뒤에 문제가 뭐였는지 까먹어요. 질문이 뭐였는지 모르겠어. 자, 509번. 7개의 숫자 1, 2, 3, 4, 6, 7 일렬로 나열할 때 2, 3은 이웃하고 4, 5, 6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 덩어리로 보라고 했어.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하기로 했어. 그러니 우리는 2, 3을 이웃하게 하면서 4, 5, 6은 제외하고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2, 3을 이웃할 거니까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팩을 하면 된다고. 3팩. 됐죠? 1, 2, 3, 7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야. 그럼 나열하면 지금 몇 군데가 생겼냐면 이렇게 세 군데가 생긴 거야. 세 군데. 2, 3은 함께 뭉쳐 있을 거야. 그러면 2, 3은 2를 하나 곱해줘야 되지. 이 팩을. 2, 3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2를 곱해주는 거야. 됐고요. 여기다가 빈자리가 뭐야? 하나, 둘, 셋, 네 자리. 그러니까 4, P, 3 하면 된다고. 네 자리 중에 세 자리에 애들을 집어넣으면 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은 항상 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잖아. 네 자리 중에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4, P, 3. 알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없어? 아니, 저 뒤에라도, 더 뒤에라도. 없어, 이제? 완전히 없는 거야? 질문이? 끝이야?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없다고요? 네, 524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517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저 문제를 말고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하면 안 되겠네. 9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서 세 개의 숫자를 꺼내서 3의 세 자릿수를 만들 때 이 3의 배수가 되는 개수를 구하시오. 그거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세 개의 숫자를 뽑아서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그게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다 쓸 거야? 너 이 위에 있는 문제도 어떻게 풀었니? 다 써서 풀었니?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애들을 찾았어요. 그것도 다 찾아봤어? 그래서 이 방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 누가 우냐? 자, 보시면 우리가 그 알아야 될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들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모든 정수를 정확하게 둘로 나눈다고. 정확히 2등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누면 될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를 정확히 2등분 할 수 있는 거. 2등분. 어떻게 하면 되죠? 홀수랑 짝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2등분이 돼요. 알겠죠? 이제 어떤 애가 그런다? 선생님 0이 들어가면 짝수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해. 아니야. 그냥 정확하게 2등분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세상에는 모든 정수를 3등분 한다고 하면 어쩔 거야? 3등분 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게 3등분이 된다고요? 분위기 빨리 잡아라. 3등분이요. 3등분 하려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거랑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2인 거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4등분 한다면요. 당연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랑 1인 거랑 2인 거랑 3인 거랑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1, 2, 3, 4, 5 이렇게 나누면 전부 다 완벽하게 등분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수들도 이 라인에 맞추어서 세 볼 거야. 그러니까 3K는 당연히 369가 있을 것이고요. 3K 플러스 1은 149, 147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258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내가 해버리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3K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수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면 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 있는 세 개의 수를 가지고도요 만들면 3의 배수가 돼. 여기 있는 수를 가지고도요 세 개 가지고 만들면 3의 배수가 돼. 알겠어? and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꺼내도 3의 배수가 만들어져. 알겠어요? 어떻게 꺼내봐. 하나씩 꺼내봐. 그럼 무조건 3의 배수가 된다고. 알겠니? 돼? 안 돼? 안 되는 거 얘기해봐. 발예를 들어봐.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 있죠? 6개 있죠. 3팩 있죠. 3팩. 3팩, 3팩, 3팩. 이렇게 있어. 얘네들끼리. 그리고 여기서 하나 꺼내는 게 3가지, 여기서 하나 꺼내는 게 3가지, 여기서 하나 꺼내는 게 3가지, 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3팩. 이렇게 또 있다고. 이해가 돼요? 이거 언제 다 셀 수 있겠어? 못 세. 못 세. 이렇게 많다고, 가짓수가. 알겠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릿수를 만들기 때문에, 세 자리 자릿수를 만들기 때문에 숫자가 더 커졌는데, 위에는 별로 없겠지. 근데 내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준 거야. 이렇게 3의 배수 얘기 나왔을 때, 그러면 각각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세 개, 이 안에 있는 세 개, 이 안에 있는 세 개로도 되고 여기서 하나를 꺼내도 3의 배수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한 거고요. 아까 누가 그 다음 질문 뭐라고 했었죠? 500 몇 번이라고 했지? 어? 24번. 오케이. 24번. 이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300이 있고, 그 다음 이게 있는 거야. 그 4개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큰 거야. 24번이요. 프렌즈. 아니네요. 0,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해 6자리 자연수 만들 때 110번째로 큰 수. 야, 차라리 이게 더 쉽지 않냐? 자, 큰 수 만들으래요. 큰 수. 6자리 자연수니까 다 써야 돼. 그럼 맨 처음에 5가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 6자리 자연수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5팩 아니야? 5팩 하면 얼마라고요? 120이죠. 그러면 이게 5로 시작하는 놈들 중이네. 이미 여기 다 5가 써있네. 그죠? 그러면 110번째로 큰 수니까 5로 시작하는 것 중에 그 다음은 4로 시작해야 제일 큰 수일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여기에 4팩이 나와요. 24개가 있다고.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것도 4팩 24개가 나오고요. 2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가 나오고요. 1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가 나와요. 이걸 다 더했더니 96개가 됐단 말이야. 그치? 거꾸로 가는 게 조금 힘들지만 거꾸로 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5, 0으로 시작해서 가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시 시작. 5, 0, 4로 시작하는 게 3팩이 있죠. 그죠? 여기 6개가 있어요. 6개. 더하면 102개. 그럼 또 여기 5, 0, 3으로 시작하는 게 6개가 있겠죠. 아우, 다 밑에 잘렸어. 어떻게 하니. 자, 5, 0, 3으로 시작하는 게 6개. 이게 12개. 그죠? 12개 더하면 얼마야? 108이잖아. 108.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2번만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5, 0, 3까지 다 해도 108이니까 그럼 5, 0, 2로 시작해야 되겠네. 그리고 나서 제일 큰 수는 뭐겠어? 5, 0, 2로 시작하는 거. 4, 3, 1이겠지. 얘가 109번째. 109. 그럼 이거 반대, 이 다음 수는 뭐예요? 5, 0, 2, 4, 1, 3이 되겠죠. 그렇지? 얘가 110번째. 됐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자, 또 해봅시다. 없니 이제? 증명 다 괜찮았어? 오, 3, 3. 오, 3, 3. 자, 보면 자, R에 NCR을 곱한 것은 N에 N-1CR-1을 곱한 거랑 같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대로 한번 가봐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일단 우변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어. 우변을 가지고 N 곱하기 N-1CR-1을 했다고. 그럼 우리 또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NCR은요. 위에는 N팩인데 아래는 R팩과 N-R팩을 곱한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 N-1C R-1은 N 곱하기 위에는 N-1팩이고요. 아래는 R-1팩에다가 얘와 얘를 빼면 N-R이 되니까 N-R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가 되는 거지. 가. 됐죠? 가가 됐어. 두 번째, 우리가 이 N을 곱했으니까 위에다 곱할 거니까 얘가 뭐가 됐어? 여기다 쓸까? R-1팩 분모는 똑같이 N-R팩인데 분자가 N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나가 N팩이 된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r-1팩인데 위에다가 갑자기 r을 곱했니? 왜 곱했을까? 당연히 위아래 r을 곱하려고 곱했겠지. 왜 r을 곱했어? 얘를 r팩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위아래다가 r을 곱한 거야. 이렇게 r을 곱하면 얘가 r팩이 되고 얘는 n-r팩이 될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 그렇게 했더니 요 놈이 뭐라고? 요 놈이 NCR이라고. 그러니 R 곱하기 NCR로 쓴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까지가 숙제였니? 행복하네. 숙제도 별로 없었고 어렵지도 않았고 조합은 조금 더 어려워요. 순열보다는 조합이 좀 더 어렵거든. 야, 지금 우리 푸는 동안 신발 문제 없었니? 신발 문제 없었어? 신발 없었어? 신발 뒤에 문제 뒤에 있나? 그게 뒤에 나왔었나? 아, 그랬구나. 543번에 있구나. 나는 왜 신발 문제가 안 나왔을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뒤에 나오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조합 얘기는 다 했는데요. 이 조합을 어떻게 써먹을까?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조합은 훨씬 더 문제가 많아, 순열보다. 그래서 조합 문제는 유형들도 굉장히 많고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바로바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7명 중에 3명을 뽑거나 6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죠. 그지? 우리가 남자 7명 있고요. 여자 4명 있어요. 이 중에 4명을 뽑을 때 남자 셋, 여자 하나를 뽑으세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7명 중에 3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아서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남자 7명과 여자 4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이 여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여자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적어도 1명이 여자라는 건 남 셋, 여 일, 남 이, 여 이, 남 일, 여 삼, 남 영, 여 사. 이 경우를 구하라는 소리지. 맞잖아요. 그치? 적어도 여자가 1명을 뽑히려면. 그러면 이걸 언제 다 하냐고요. 우리 적어도 하면 무슨 사건? 여사건을 쓴다고 했지? 그래서 전체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하면 되는 거야? 여자가 1명도 안 뽑히는 경우를 하면 되겠지. 여자가 1명도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 7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되잖아. 이게 우리가 적어도 여자가 1명이 포함되는 경우를 구하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적어도 6건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 문제를 보세요. 나는 이 문제를 똑같이 풀면 안 되니까 내가 1부터 20까지 이거 그냥 홀수 말고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내가 풀어준 문제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홀수 말고요. 그냥 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이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 구할 거야? 20개 다 써놓고 4의 배수 될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럴 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데요. 재현아, 잘 보고 있지? 자,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는 몇 개 있을까?
조금 어렵지? 그러면 1부터 20까지 중에서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몇 개 있을까? 5개 있지. 이거 되게 웃겨. 뭐가 웃기냐면 너가 웃긴 건 아니고 4로 나눈 게 5개라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것도 5개거든. 다 5개거든. 근데 아이들이 이거 5개는 잘하는데 이 5개는 어려워해. 이게 다 똑같이 있어. 1부터 4까지 중에서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이 하나씩 있는 건 다 알잖아. 1부터 4까지도 그렇고 5부터 8까지도 그렇고 9부터 12까지도 그렇고 13부터 16까지도 그렇고 17부터 20까지도 그렇다고. 그럼 다 하나씩밖에 없겠지. 갑자기 여긴 5개인데 얘는 4개고 얘는 6개고 이렇게 될 리가 없어. 계속 하나씩밖에 없다고요. 나눠주고 있어. 하나, 둘. 자, 내가 20개를 가지고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주고 있어. 그럼 당연히 다 똑같이 가질 수밖에 없지. 고루 갖는다고요. 근데 다 5개씩밖에 없어.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2개를 꺼내야 돼. 2개. 2개를 꺼낸 게 4의 배수가 된다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4의 배수 2개에서 여기서 2개를 꺼내면 4의 배수 만들어져. 그러니 OCE 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여기 있는 거 2개 꺼내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여기 있는 거 2개 꺼내면 만들어져? 만들어져. 오케이? 여기서 2개 꺼내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 여기도 OC를 하면 돼. 이해되니? 그럼 4의 배수 만드는 거 끝났어? 아니, 안 끝났어. 여기서 하나 꺼내도 4의 배수가 된다고. 이해가 돼요? 여기서 하나 꺼내면 4의 배수 되잖아. 둘이 더했을 때. 됐어? 돼요? 그러니 OC 더하기 OC 하고 여기서 하나 꺼낸다고 OC, 여기서 하나 꺼낸다고 OC, 이렇게 하면 4의 배수 만들 수 있다고. 알겠어요? 됐니?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못 따라왔다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니? 얘기해봐. 저기서부터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우리 4로 나누어서 나눠 떨어지는 건 4, 8, 12, 16, 20 이렇게 있다고요. 이 중에 어떤 거든 2개를 꺼내면 얘는 4의 배수가 되지. 2개 더했을 때.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4K 플러스 2랑 4K 플러스 2를 더하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2였으니 또 나머지가 2가 있으니 더하면 4의 배수가 되잖아. 그지? 여기서 2개를 꺼내도 4의 배수가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2개를 꺼내도 4의 배수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하나를 꺼낸 거를 더하면 4의 배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5개 중에 하나 꺼내고 5개 중에 하나 꺼낸 것을 곱하면 여기도 4의 배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여기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왜? 나는 지금 1부터 20까지 모든 수를 한 거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 홀수만 하래, 홀수만. 홀수만 하면 이건 안 해도 된다고요. 이해되니? 홀수엔 얘네들이 없어. 짝수잖아. 얘네들 4의 배수는 짝수잖아. 4K 플러스 2는 짝수잖아. 아이고. 그러니 걔네들 빼고 나서 얘와 얘만 가지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실제로 다 써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왜 나오겠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야. 좋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은요.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 낙하산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아까 내가 남자 7명하고 여자 5명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 최종 합격 3명 하는 거야. 3명. 겁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희들 막 죽으라고 했어. 쟤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네가 봤더니 쟤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어떤 애가. 걔 경쟁을 하면서 엄청 견제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어. 알고 보니 이미 저 3명이 나한테 뇌물을 다 줘가지고 난 이미 다 뽑았어. 시험만 그냥 보고 있는 거야. 형식적으로. 둘이 막 피 터져라 하고 있는 거지. 최후의 3인이 되려고. 그런 경우가 있대잖아, 진짜로.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대. 너무 우울한데. 그런 경우가 있대. 어쩔 거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너 보고 할까? 아니,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만약에 이제 진짜 모든 걸 다 안 보고 해야 되는데, 다 안 보고 했을 때, 얘도 100점, 쟤도 100점,
쟤도 100점이야. 근데 쟤는 나한테 그 전에 나한테 뭘 줬어. 어차피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 뽑을 거면 쟤를 뽑는다는 거야. 아니, 제가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갑자기 낙하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미리 뽑아놨어. 아, 진짜 나쁘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미리 뽑아놨어. 그래 놓고 자,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최종 합격자로 하겠습니다. 오? 프로듀스 원원.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뽑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뽑아놨으니 6명 중에 결국 한 명 뽑는 거고 4명 중에 한 명 뽑는 거라고요. 그지? 이미 뽑아놨으니까 한 명씩은 뽑아놨으니 이 더러운 세상. 어쨌든 이렇다고요. 이런 얘기야. 특정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때, 뭐 포함되지 않을 때, 그때 포함과 배제의 원리 내가 그때 설명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잘 생각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신발 문제를 도대체 애들이 못 푸셔가지고 엄청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 신발 문제를. 그래서 너희들이 왜 신발 문제를 질문 안 하지? 라고 한 거야. 자, 풀 시간 1분만 드려볼게요. 한번 이 543번 신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신발 문제. 짝을 맞춰야 된대. 한 개만 맞춰야 된대. 어떻게 구할까? 아, 1분 풀어보라고 할 땐 이거 정지를 눌러 놓을 거야. 졸지 마시고 졸으라고 시간 드리는 거 아니니까. 물론 마지막 날은 모든 게 용서가 되지만 그래도 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졸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 5켤레 중에서 한 켤레만 맞춰야 된대. 4개를 꺼내는데 한 켤레만 맞춰라. 많은 시간을 들 필요는 없어. 그냥 딱 봐서 모르면 못한다 생각하고 바로 해야 돼. 졸지만 마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자, 뭐 식이라도 어떻게 대충 써봤다. 뭐 맞췄다가 아니라 그냥 식이라도 어떻게 써봤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뭐라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아, 마지막인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한 명이라도. 말해봐. 네. 어떻게 풀지? 말해보세요. 네 짝 중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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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켤레요? 세 짝이 아니라 세 켤레? 세 짝을 일단 꺼내놓고 근데 그 세 짝이 서로 다른 건지 모르잖아. 네?
이게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이걸 대문자이랑 소문자이라고 쓴다고? 깊은 뜻을 이해를 못했네. 오른쪽을 소문자로 쓰자. 왼쪽은 대문자로 쓰고. 네, 썼어요. 일단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일단 있고 그리고 대문자 B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요. 저는 그때 소문자 B 말고 다른 알파벳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있다고 그러고 이게 안 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뭔가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거 여섯 개를 하면 된다. 자, 또 다른 분 또 뭐 어떤 생각을 해보셨을까?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했는데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봐요. 아니면 어때? 남들도 아니야. 걱정 마. 모두들을 다 풀고 너만 못 푸는 거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했어? 말해보세요. 네? 왜? 안 잡아먹어. 여기, 와, 쟤 되게 무식하다. 이런 애들 없어. 그럴만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런 말 하지도 않고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5켤레 구두 중에 일단 한 켤레는 짝을 맞춰야 되지 않아? 그럼 어떤 놈을 맞출 수 있어, 우리? 아무나 다 되지. A, B, C, D.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죠. 그 한 짝을 맞추는 거를 내가 OC1이라고 쓰면 이해를 할 수 있어? 5켤레 중에서 한 켤레의 짝을 맞추는 경우를 OC1이라고 쓰면 이해할 수 있어? 이해되는 거 맞아요? OC1? 맞아요? 5켤레 중에 한 켤레를 짝이 맞는 한 켤레를 고르는 게 OC1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몇 켤레가 남았으니 8켤레가 남았으니 이 중에 2켤레만 꺼내면 되지. 이해돼요? 근데 재수가 너무 좋았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재수가 좋은 거야? 혹시 특강 마지막 날인가? 자, 어쨌든 우리가 나머지 8켤레가 있는데 그 8켤레는 다 짝이 맞춰지는 8켤레지. 이미 짝 맞는 한 켤레 뺐으니까. 그럼 8켤레 중에서 8켤레가 아니죠. 8짝 중에서 한 켤레 맞추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어떻게 쓸 수 있어? 8켤레 중에 한 켤레 맞추는 8켤레 중에 2개를 뽑았는데 한 켤레가 딱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4, 10, 1, 마, 자, 요. 아니, 방금 전에 우리가 10켤레 중에서 한 켤레 맞추는 거 이해했니? 했잖아. 그랬더니 됐다면서요. 50 하면 10켤레 중에 한 켤레 맞추는 거 됐니? 네, 네, 네. 됐니?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자, 8켤레 중에서 8짝 중에서 한 켤레 맞추는 거 어떻게 하니? 몰라요. 4, 10, 1. 이게 4C1이라는 거 알겠어요? 남은 8짝 중에서 한 켤레를 만드는 경우가 4C1이라고요. 그거를 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답이란 말이야. 알겠니? 알겠죠? 이게 답입니다요. 네. 켤레가 이거 하면 네, 맞아요. 근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안 알겠어요. 네? 왜요?
왜 어디에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고 싶어요? 여기 어디서? 짱 맞춤. 여기서요? 여기서요? 한 켤레랑 맞아요. 네 개가 아니라 5켤레 중에 짝을 맞출 한 켤레를 구한 거야. 5켤레 중에 A, B, C, D, E 중에 어떤 놈을 맞출래? 그게 OCL이 된다고. 네? 음수가 나온다고요? 여기에 분수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아직 C를 잘 못 구하시나? 분수가 나올 수 없죠. 근데 켤레 중에서 몇 켤레가 왼쪽이고 한 켤레가 오른쪽이고. 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OC를 해서 얘를 꺼냈어. 오케이, 넌 꺼져.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거야. 아무렇게나 꺼내도 돼. 이렇게 꺼내도 되고, 이렇게 꺼내도 되고, 어떻게 꺼내도 다 돼. 근데 잘못해서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 경우가 4가지란 말이야.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재수가 좋아서 그냥 하나 꺼내고 나서 다시 이 중에서 이제 2개만 더 꺼내면 되겠다 했는데 꺼내는 게 이렇게 꺼내는 경우, 이렇게 꺼내는 경우, 이렇게 꺼내는 경우, 이렇게 꺼내는 경우 4가지만 빼면 된다는 거지. 4가지. 그 4가지가 아닌 이상은 아무렇게나 뽑혀도 다 한 켤레만 짝이 맞는 거니까. 지금 오른쪽 왼쪽이 관심이 없어요. 오른쪽 왼쪽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가 관심사지. 그래서 정답은 빰빠라밤 120 나와? 120이야? 그렇구나. 됐나요? 왜? 그 아까 제가 말한 얼렁뚱땅한 방법으로 답을 맞췄었어요. 아, 얼렁뚱땅한 방법으로 답을 맞추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은요, 적어도, 아까 우리 적어도 얘기했어요. 적어도 했고, 뽑아서 나열. 자,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이 있는데,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라고 하면, 이제 살짝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5명 중에 1명을 세운다고 OP1 일렬로 나열? 그럼 P를 써야지. 야, 6명 중에 2명? 그럼 6PE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잖아. 6명 중에 1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 5명 중에 6명 중에 2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5C1과 6C2를 하신 다음에 뽑아놓은 3명을 우리가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써버리면 어른과 어린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나오지가 않아. 어른 따로, 어린이 둘이 따로 이렇게 막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일렬로 나열이라고 해서 바로 P를 쓰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막 이거 막 P랑 C랑 막 계산하고 팩토리얼 막 계산하는 거 되게 싫잖아. 너희들이 이제 대학을 수학과를 갈 일은 없겠는데 수학과를 가면 근데 이게 답이야. 방금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게 답이야. 아무도 계산하지 않아. 이렇게 쓰면 그냥 맞았다 틀렸다 하는 거야. 그럼 오 게이득 그치? 계산 안 해도 되니까. 너희들 초등학교 때 파이 3.14 막 다 계산했다 이제 안 하잖아. 파이라고 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도 너희들 그 배신감이 들면서 아 그럼 이제 지금 5, 6학년 애들한테 파일을 쓰라고 하고 싶진 않지. 너희들이 당한 만큼 걔들도 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수 하면서 살짝 했었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여기 1, 2, 3, 4 이렇게 있고 여기에 1, 2, 3이 있었다면 이 F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 1이 갈 수 있는 게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게 3가지, 4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에서 3의 4제곱, 81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1, 2, 3, 4, 5로 돼 있으면 우리가 5가지라고 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5, 4, 3, 2 이렇게 얘기했지. 이 5, 4, 3, 2가 결국 뭐냐면요. 5P4예요. 오, 잘린다. 5P4예요. 5P4. 5P4. 이해돼?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순서를 정해서 4개를 선택한 거야. 4개를 뽑아놓고 순서를 정한 거지. 4개를 뽑아놓고. 왜? 이게 1이 가는 거랑 2가 가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5P4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4개까지 이렇게 있었다면 얘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4P4, 즉 4팩이라고 쓸 수 있겠지. 1대1 대응은.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야. 한번 잘 봐봐. 여기는 135가 있고요. 여기는 2468, 10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야? 정의역의 x값이 작으면 걔네들의 함수값도 작아진다는 거야. 함수값이 더 큰 데로 갈 수가 없다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실질적인 함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이 곧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거든. x가 작은 놈이 함수값도 작다. x가 큰 놈이 함수값도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3개를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끝나.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간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과 부장님과 사원이 회식을 하러 갔어. 사장님과 부장님과 사원이, 일개 사원이. 그랬는데 음식이 자동으로 딱딱딱 나와. 3개가 나왔어. 뭐라고 할까? 유산슬. 그 다음에 탕수육. 아니, 유산슬, 짜장면, 군만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동으로 누가 누굴 먹을지 알 수 있어, 없어? 뭘 먹을지. 없어? 사장님이 군만두 먹고 있을까? 그러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사장님이 뭐 먹고 일개 사원이 뭘 먹고 막 그러시지 않아?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잖아요. 자, 그냥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나면 3개가 뭔지만 결정이 되면 알아서 얘네들이 쭉쭉쭉 대응이 된다고. 예를 들면 2, 8, 10 3개를 선택만 해놓잖아? 그럼 알아서 얘가 1이 알아서 기어 일로 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해가 돼? 바뀔 수가 없다고. 작은 놈이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린 뭐만 해놓으면 돼? 뽑아놓기만 하면 돼. 5개 중에 선택을 당할 3개만 뽑아놓으면 된다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 말 이해가 돼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놓으면 알아서 간다. 알아서 선택을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함수의 개수를 그냥 5C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 상문제를 보셨을 때 얘가 1대1 대응인데요. 내가 다 풀어드려도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역시나 그럴 일은 없네요. 아이고, A에서 A로 가는데요. 자, 얘가 1대1 대응인데 1은 반드시 7로 간대.
1은 반드시 7로 가요.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K들은 FK가 K보다 더 작거나 같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1이 선택하는 거는 지금 7인데 2가 선택하는 건 뭐뭐일 수밖에 없다. 얘가 1 아니면 2로밖에 못 간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3은 1, 2, 3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야. 4는 1, 2, 3, 4로밖에 못 간다고. 5는 1, 2, 3, 4, 5로, 6은 1, 2, 3, 4, 5, 6으로, 7은 1, 2, 3, 4, 5, 6, 7로, 아니 7도 못 가죠. 7도 1, 2, 3, 4, 5, 6으로 가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거 되게 주의할 점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2부터 꼭 생각을 해줘야 돼. 2부터. 2부터 신경을 써줘야 돼, 우리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먼저 배려를 해주라고. 왜냐? 만약에 6과 7이 나 6은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갈 수 있고 7도 여기 있는 거 다 7만 빼고는 다 갈 수 있으니 6이 1로 갔어. 7이 2로 갔어. 그럼 2는 어디로 가요? 2는 갈 수가 없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치?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 2부터 너부터 가. 어디로 갈래? 하는 거야.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2가지. 자, 그럼 얘가 어디로 갔다고 쳐. 이제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거? 5는? 6은? 7은? 7이 2가지면 안 돼요. 7이 2가지는 못 가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얘를 거꾸로 7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2부터 시작해서 2가지. 마지막 7은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테니 한 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문제라서 쉽지 않죠. 상문제예요. 혼자 풀기에는 너무 어렵지. 이런 것들을 좀 도전을 잘 해보셔야 돼. 알겠죠? 됐죠? 오케이. 자, 함수의 개수 문제들이 너희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어차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못 만나니 555번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 와. 555번이에요. 555번 보면 1, 2, 3, 4, 5, 6에서 1, 3, 5, 7, 9, 11이네요. 1, 2, 3, 4, 5, 6. 1, 2, 3, 4, 5, 6. 1, 3, 5, 7, 9, 11. 1, 3, 5, 7, 9, 11. 근데 저기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1과 2와 3과 4는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따로 가고요. 얘는 5, 6은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1대1 대응이란 말은 없어. 1대1 대응은 아니어도 된대. 그러면 5와 6만 먼저 따져보자. 5와 6만 먼저 따져볼게. 아니, 그냥 저 앞에부터 할까?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F1과 F2가 어떻게 된다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죠? 작거나 같다라고 읽지. 그러니 우리가 작거나 같다는 또는의 의미네요. 그래서 우리가 F1, F2, F3, F4일 때 이거 나 또는 F1, F2, F3, F4 이렇게 될 때를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또는이니까. 이해됐어? 또는이잖아. 또는. 그럼 이렇게 구하려고 해. 그러면 이렇게 1, 2, 3, 4가 모두 다르게 저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6개에서 4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쟤네들이 슉슉슉 간다고. 아까 얘기해줬죠. 프로그래밍이 자동으로 돼 있어. 4개만 우리가 뽑아놓으면 알아서 1, 2, 3, 4가 넌 그리로 가라. 이렇게 간다고.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5, 6이 또 있죠. 5, 6. 5, 6 있잖아. 5, 6. 5, 6은 따로 움직이지. 1, 2, 3, 4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5, 6은 따로 움직인데 5, 6이 이렇게 간대. 그럼 얘 또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도 6C를 해서 곱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긴 둘이 같은 값을 갖는데 그러면 6개 중에 3개만 가면 되지. 3개만 선택해 놓으면 1, 2는 같이 가고 3, 4는 따로 갈 거 아니야. 그치? 또 5, 6은 어떻게 된다고? 5, 6은 6C 한다고. 이렇게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또는 얘기 때문에 이걸 둘이 더하고 마지막에 6C를 곱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랑 이거 하고 이거랑 이거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기 싫다. 겁나 하기 싫다. 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품하면 모를 줄 알아. 표정이 다 보이거든. 눈으로도 이렇게 눈만 보여도 다 보여. 하품을 하는 거구나 이러고. 하고 있어도 보인단 말이야. 아닌 척하는. 억울하다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얘기를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서 내가 두 문제를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오는 이 문제에도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 이 560번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560번. 560번을 한번 보시면 560번. 자, 이렇게 점이 12개가 있는데요. 이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 이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요? 똑똑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12개의 점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직선이 만들어진다고, 자동으로. 그죠? 여기서 2개 딱 선택해버렸어. 2개 점을 선택했어. 짠, 짠 선택했더니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됐죠? 만약에 여기서 직선의 개수가 아니라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럼 이게 답이야. 12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면 선분이 다 만들어져. 이 개수가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럼 선분과 직선의 차이점이 뭐죠? 네, 끝없이 가요? 네, 가요. 자, 끝없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선은 선분과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선분 두 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결한 게 있었어. 근데 직선은 이렇게 잡아서 연결한 거랑 요렇게 잡아서 연결한 거랑 요렇게 잡아서 연결한 거랑 요렇게 잡아서 연결한 것들이 다 중복이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직선일 때는 이거를 빼줘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일단은 고르는 게 선분이기도 하지만 직선이라고 보시고 여기서 중복되는 걸 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중복이 된다는 건 2개가 연달아 있을 때 말고 3개 이상이 연달아 있는 이런 경우에 중복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연달아 있는 데에서 2개를 선택한 경우는 우리가 다 빼줘야겠다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개가 있냐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단 말이지. 8개가 바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야. 그래서 이거를 빼주겠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얘가 4개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도 있네요. 눈에 너무 보이네요. 이렇게 4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우리가 빼줘야 된다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경우 4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빼준다고. 알겠어요? 빼긴 뺐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독하게 빼버렸어. 독하게. 4개 중에 2개를 꺼낸 이 모든 경우를 다 뺐어.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보더라도 이 직선이 하나 있긴 있잖아. 이 경우를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니 여기다가 8과 3을 더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빼버렸으니 8개의 직선이 있었잖아. 우리가 세봤잖아. 8개의 직선이 있어서 3개의 직선도 있고 실제로 있고 얘네들 더해준 거야. 이건 싸그리 다 빼버린 거고. C를 알려버렸어. 그래서 여기다가 더해준다고.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렇지.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하는 거야. 된다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찾는 것 자체를 많이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방법을 알았는데 아까처럼 이런 대각선을 못 찾아가지고 아 그때도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었구나 라는 걸 못 찾아서 틀린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풀어보시면 돼. 알겠죠? 좋습니다. 상문제만 내가 풀고 있으니 애들이 더 재미없나 보다. 오. 쉬운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여기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삼각형의 개수. 그죠?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이 안에.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삼각형은 이 16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나올 텐데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뭘 해버리면 3개를 꺼내면 이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지. 그래서 4C3 한 경우를 우리가 빼줘야 되는 거야. 4개 일직선 위에 4점이 있는 경우를. 몇 개가 있을까? 몇 개가 있을까? 4점 일직선이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을까? 몇 가지가 있을까? 8개요? 몇 개가 있을까? 10개가 있겠죠,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잖아. 그죠? 가로 4개, 세로 4개, 대각선 2개. 10개는 일직선에 있으니 다 빼버려야 돼. 아까 직선은 뭔가 다시 더해줘야 됐지만 얘는 안 더해줘도 돼. 알겠죠? 끝이 아니지. 뭐도 해야 돼. 3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빼줘야 돼. 3개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언제예요? 몇 개가 있을까요? 3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또 있나요? 보여? 없어? 4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서 너희들이 따져야 될 게 좀 많이 있어. 따지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평행사변형의 개수인데요. 아,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재미없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고 야 이제 너희들 문제 풀어라 이렇게 그냥 끝낼까? 아니 그냥 집에 보내주세요. 아, 그냥 집으로 보내더라. 놀아요? 놀아요? 와. 자, 여러분 평행사변형은요. 여기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윗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아랫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왼쪽 변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오른쪽 변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5개의 가로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위에 있는 변과 아래에 있는 변이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려고 하니 이 4개 중에서 2개의 선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랑 선택하고 얘랑 선택하면 이런 큰 사각형이 만들어지지만 얘랑 하면 이 조그마한 사각형이 만들어지니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예전에 페북이나 막 이런데 나온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 문제. 이 중에서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라고 하면 애들이 죽으라고 세고 있어, 이거를. 다 센다고. 그래 놓고 막 자기 다 셌다고, 맞췄다고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세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시고, 그치? 그 다음 바닥을 잡아줘야 되잖아.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풀어야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면. 근데 그걸 다 세고, 야, 이거 이쪽도 있어. 아, 그렇구나. 막 이러고.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삼각형의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고요.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다 됐어요. 자, 이 분할에 대한 얘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거의 끝나가고 있어. 이제 거의 끝나가요. 분할.
분할. 예전에는 진짜 너희들 그나마 다행인 게 예전에 분할이라는 확률과 통계에서 분할이 진짜 어려운 단원이었거든. 근데 그게 역시나 너무 어려워서 없어져 버렸어. 없앴어. 아예. 다행이야. 자, 분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단은 나눠야 돼. 서로 다른 대상들을 서로 같은 어떤 바구니에 담는 거야.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바구니에 담는 거. 이런 걸 이제 분할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일단 얘기한 분할이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배, 감, 귤, 사과, 참외, 키위 몇 개예요? 6개잖아. 6개를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데, 그럼 잘못 생각하시면 다 2개, 2개, 2개로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 2개, 3개로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담을 수도 있어. 하나, 4개로도 담을 수 있지. 이렇게 담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 2개, 2개, 하나, 2개, 3개, 하나, 4개, 2개, 2개, 2개. 이렇게 담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보려고 해.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제일 쉬우니까 얘를 먼저 해볼게. 하나, 2개, 3개 담는 거. 그럼 뭐 제일 먼저 뭘 해? 하나만. 이건 똑같거든요. 바구니는 똑같아. 하나 집어넣을 걸 먼저 고른다고 하면 6, C, 1 하면 되겠지. 6개 중에 하나를 골라. 1등, 자, 너 혼자 독방 쓰세요. 독방. 탁 주는 거지. 그 다음은 뭐라고 해야 돼? 남은 게 5명이니까 5C 해야겠지. 그럼 2명이 이제 집어넣었잖아. 마지막은 어떻게 해? 안 해도 되지. 나머지 애들이 그냥 짜투리 애들이, 야, 니들은 알아서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푼다고요. 물론 이제 쓰면 3C3이라고 쓰겠죠. 근데 안 써, 보통 안 써.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지?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해볼게요. 114를 먼저 할게. 자, 114는요. 아까처럼 6C1 하고 5C1 하고 4C 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반드시 2팩분의 1을 곱해줘야 돼. 이거를. 왜 그럴까요? 왜 곱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 바구니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 바구니가 달랐다면 곱해줄 필요가 없는데 바구니가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A를 뽑고 그 다음 B를 뽑고 그 다음에 C, D, E, F를 뽑은 경우랑 처음에 B를 뽑고 두 번째 A를 뽑고 C, D, E, F를 뽑은 경우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경우가 다르게 지금 세고 있는 거야. 가지수를. 이게 똑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알겠죠? 이게 같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같은 바구니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222 볼게. 자, 222는요. 일단 6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겠고 남은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겠고 그다음 남은 2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잖아.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어쩔 거야? 네, 당연히 3팩으로 나눠주셔야죠. 3팩으로. 또 왜 그러냐고 하시면 얘가 A, B, C, D, E, F 될 때랑 또 다 써야 돼 이거를. 알죠? 뭔 말인지. A, B, E, F, C, D일 때랑 C, D, A, B, E, F, C, D, E, F, A, B, E, F, A, B, C, D, E, F, C, D, A, B 6가지. 이 경우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개를 일렬로 나열한 3팩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 개수만큼을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으로 나누고 같은 게 3개 있으면 3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분할이라는 거야. 분할. 알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 후 다시 또 얘네들을 분배할 때가 있어요. 분배. 분할 후 분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바구니 3개로,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3팀으로 나눈 거야. 3팀으로 나눠 놓고 한 팀은 북한으로 보내주고 한 팀은 중국으로 보내주고 한 팀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주고 지금 이제 전쟁 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내주는 거야. 그렇게 보내준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보내는 경우가 3팩이 있지. 이해가 돼요? 3팀을 3팩으로 보내잖아. 3군데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분배. 이 3개로 나눠 놓은 걸 세 군데로 보낸다. 그럼 여기다 3팩을 곱하는 거야. 여기다도 3팩, 여기다도 3팩 이렇게.
알겠죠? 3팩을 곱해주는 거야. 세 군데로 보내는 거니까. 세 개로 나눠 먹는다. 뭘 세 개로 어떻게 한다? 세 개 팀을 만든다. A, B, C로 만든다. 무조건 다 3팩을 곱해주는 거지. 분배를 할 때는. 알겠죠? 자, 그 말이었어요. 됐고요. 분할하는 분배가 나오잖아. 분할하는 분배가 나와. 자, 마지막 이야기 이제 대진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대진표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대진표. 대진표는요, 기본의 형태가 있어요. 기본 꼴이 있다고. 자, 제일 밑에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이런 대진표가 제일 익숙한 대진표야. 제일 익숙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양을 기본형이라고 얘기하려고 해. 이게 기본형이야. 기본 형태. 기본적인 형태라고. 이거랑 이게 또 있을 수 있어. 이놈. 이게 짬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랑 이 형태를 기본형의 형태라고 얘기하려고 해. 기본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기본형을 보시면 이렇게 네 팀 4명 똑같잖아? 4명을 여기다가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를 우리가 계산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4명이 여기에 A, B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B, A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만 하면 되느냐? 얘를 두 명으로만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가 돼? 4명을 2명으로만 나누면 A, B가 여기 들어가고 CD가 들어가는 경우랑 CD가 들어가고 A, B가 들어가는 경우는 똑같아. 어차피 같잖아. 이게 뭐 앞에 있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게 없잖아. 뭐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돼. 둘둘로만 나누면 돼. 그러니까 4명을 둘둘로 나누는 건 4C2, 2C2 둘둘이 똑같아. 그러면 2팩으로 나눠. 맞죠?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3이 나와요. 3.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모양이 나와 있을 때는 세 가지다 라고 얘기하면 돼. 무조건 세 가지다라고. 되니? 자, 그럼 두 번째. 저놈이 나올 때도 있죠. 이놈. 자, 이놈은 얘와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경기를 한다고 하면 너희들 누구나 다 어디에 있고 싶어 해? 이쪽에 있고 싶어 하지. 부전승 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잖아. 부전승에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명이 있으면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A가 여기에 있을 때 나머지 애들이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C가 여기 있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3가지라고. 얘도. 이 모양도 3가지고 이 모양도 3가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본형은 3가지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정말 마지막이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진짜 대진표를 만들어 보려고 해. 자, 이 대진표를 만들려면 전체 몇 명이 있어야 돼? 8명 있잖아. 8명을 일단 반으로 팍 가를 거니까 8명을 4명, 4명으로 나누자고요. 8명을 4명, 4명으로. 8명을 4명, 4명으로 나누면 8C4, 4C4, 2팩분의 1. 맞아요? 틀려요? 됐지? 4명, 4명 나눴으면 그 4명을 가지고 여기를 만들고 4명을 가지고 여기를 만들면 되지? 근데 그게 바로 3, 3이라고. 알겠어요? 얘기했잖아. 기본형은 다 3가지라고. 설명을 했잖아.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에 요놈 봐봐. 요놈은요. 6명이래요. 6명이면 우리가 6명을 둘로 나눠야 되니 둘로 나눠야 답을 쓰고 있지 말고 자, 둘로 나눠야 되니 우리가 얘를 6C3 3C3 2팩분의 1 하시고 이 가지 3가지 이 경우 3가지 이게 답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이거 말고 이 두 개가 짬뽕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한쪽은 정상적인데 한쪽은 부전승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나눠야지. 어떻게? 7명을 4명, 3명으로 나눠야 되겠어. 7C4, 3C3, 여기 2팩분의 1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같지 않으니까 안 해요. 그래 놓고 뭐 하라고? 3 곱하기 3 하라고. 알겠니? 3이 왜 나왔는지 알겠지? 기본 형태는 세 가지니까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얘만 보고 이제 여러분께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얘만 보고. 자, 얘는 봤더니 이렇게 잘릴 수 있겠어. 그치? 큰 덩어리, 제일 마지막 걸 보면 이렇게 잘려. 그러면 6C2 4C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2명 났으니? 그럼 여기다가만 3 곱하면 되겠지? 하나도 안 어렵네. 됐죠? 앞으로 대진표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